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오늘은 퇴근은 일찍 했어요. 근데 이제 DPC 조금 욕심 부리다가 8천 수익에서 570만원? 다 날렸어요. 한 8천 정도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대응 못해가지고 8천 수익 찍혔었거든요. 8천 몇백인가 찍혔었는데 5억이었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욕심 부려서 뭐 결국 다 잃은 거라서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매매 잘하면 돼요. 그리고 D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원래 아침부터 이제 팔고 전고점 좀 넘어가면은 좀 더 보겠다 했는데 정작 저도 욕심을 부려서 아침에 눈치 보다가 회의 들어가고 갔다 오니까 회의랑 뭐 이제 좀 일 좀 하고 미팅을 했더니 순식간에 본전 부근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일단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좀 다 날렸어요. 역시 주식시장에서 욕심을 부리면 좀 계속 두들겨 맞아요. 좀 스스로 이게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도 DPC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오늘 일단 제가 영상 못 찍을까 하다가 브리핑 그냥 이거 12시 35분쯤에 올렸었네요. 램데시비루 파미셀 관련 외인 수급이랑 차트 위치, 그리고 HLB도 아마케인데 외인 수급 들어온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세노텍을 봤는데 세노텍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오늘 막 결국에는 사료주가 시간에도 오르고 사료주 순환에다가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좀 순환이 있었죠. 저 한국내화도 매매를 했는데 한국내화는 맞았어요. 결국 여하튼 이거 관련해서 좀 브리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이유들 이 시간대 그런 것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35분입니다. 12시 35분. 그래가지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어요. 저 시간대 저는 항상 뉴스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램데시비르가 2시 반인가? 질본에서 뭐 이제 회의 그쪽 그 시간이 예정이 돼 있었고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뭐 이랬는 어떤 영상 발언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상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치료제로 쓰고 뭐 사용하겠다 혹은 수입하겠다 뭐 이런 뉴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네요. 긴급 사용 승인 이게 8시간 전 그러니까 2시 반 이제 특례 수입 이게 한 2시 반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이게 2시 반쯤에 이 일정이 이 재료가 나올 줄 몰랐지만 코로나 치료제 램데시비르 관련해서 2시 반쯤에 뭐가 나올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질병본부 뭐 이제 회의 뭐 이런 게 2시 반 예정이어서 그래서 그거 겸사겸사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거 올려드렸던 거는 이제 그냥 램데시비르 파메세 관련해서 외인 수급이랑 차트 위치를 설명드렸지만 재료도 2시 반에 질본 회의에서 램데시비르 관련 뭐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재료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었고 HLB도 아마케 오늘 관심 종목에 아마케는 안 썼는데 며칠 전 관심 종목에는 아마케를 썼었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막 있다 썼었어요. HLB도 갑자기 수급 확 들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아마케 시작인데 아마케에서 라보세나리 관련해서 18개인가 임상시험 결과 발표 영상을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 그거 기억해가지고 수급이랑 갑자기 들어오길래 이 자리에다가 아마케 시작하고 바이오 섹터가 괜찮은 게 보이니까 좀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파미셀부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자 시간은 12시 35분입니다 12시 35분인데 12시 35분이 어디 갔니? 여기네요. 여기 12시 35분이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 사진에다가 아예 외인 수급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외인 수급 프로그램으로 본다고 했죠. 12시 35분 아침에는 팔았어요. 파미셀이. 그래 아침에 안 보고 있다가 이게 어느새 11시 근접하면서부터 보세요. 금액이 확 증가합니다. 11시 부근부터 여기서 100, 1000, 억, 10억
위에 막혀있는 매물 20억을 외인들이 그냥 사재끼기 시작하면서 외인이 계속 들어와요. 증가세가. 그래서 12시 반 35분에 이 금액이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를 봤어요. 50억에서 80억, 90억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넘겼다가 좀 팔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데? 2시 반에 뉴스 제로 발표 있고 이 외인이 100억이 들어오면은 쉽게 못 나가요. 1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갖다 100억을 땡겼으면 얘가 막 엄청 시총이 큰 완전 대형주 막 5조 막 이런 시총 큰 막 3전 뭐 이런 애면은 100억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런 종목에서 100억이 들어오면은 쉽게 못 나가요. 그리고 100억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얘네 오늘 뭔가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금액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어요. 35분에 보다가 이게 100억을 찍고 매도가 나왔다가 안 내려가는 거 보고서 다시 100억 주변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 사는 걸 보고 괜찮겠다 해서 35분에 영상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거 2시 반 뉴스는 있으니까 머릿속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프로그램이 100억 들어온 거는 쉽게 못 나간다. 얘는 뭔가 오늘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드신 분들은 드셨겠고 저는 이거는 여기서는 수익 내고 여기서는 돌파 매매했다가 이 기간에서 좀 더 크게 보다가 여기서는 커트를 쳤어요. 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단기 슈팅 아까 전에 어떤 분도 있더라고요. 단기 슈팅 먹으셨다고. 어쨌든 4% 정도를 내쫓다가 또 이게 확 꺾였죠. 확 꺾였어요. 확 꺾였는데 자 1시 18분 이때까지 순간적으로 팔았더라고요. 이게 120억까지 갔다가 1시 18분 순식간에 한 30억 정도로 팔았죠. 80억 부근까지 내려왔잖아요. 3, 40억을 팔았는데 얘네가 여기서 안 꺾여요. 왜? 100억이 그렇게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슈를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죠. 왜? 2시 반에 일정이 있으니까. 2시 반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얘네가 100억을 산 시점부터 이미 오늘 계속 뭔가 우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에 여기까지 끝까지 사서 끝난 점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로 소멸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또 램데시비를 관련해서 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죠. 여튼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2시 반에 이것도 고점도 딱 2시 반이죠. 2시 반에 질병본부 회의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발표할 예정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제로 측면에서 여기 시점까지 프로그램이 일단 말도 안 되게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차트 관점, 차트 위치라고 설명을 드렸죠. 차트 위치가 자 보세요. 뭐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기준이. 차트 위치가 근데 최근에 고점을 계속 만들어 놓고 어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놨었죠. 긴 거. 지수 영향이었어요. 사실 이건 마이너스 9%까지 어느 정도 긴 음봉을 만들어 놨는데 추세가 이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24,358원. 요 부근이죠. 24,300원. 요 부근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 위치상 이 고점들 저항 최근에 만들어줬던 대놓고 만들어줬던 저항 그 주변에 근접을 했는데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1조 가까이 사고 있는 걸 봤고 시간대에 제가 올려드렸던 저 영상 이 사진을 올려드렸던 관점이에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100억을 땡긴 걸 봤고 100억이 돈 들어왔으면 얘네 쉽게 못 나간다 라는 점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2시 반에 질병본부에서 뭔가 램데시비로 관련 발표 얘기가 나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제로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오늘 뭔가 해먹을 확률이 있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차트 위치는 전 저항 요 부근에서 비비고 있고 재료는 알고 있었고 이 종목이 어제 봉도 꺾이려면 꺾이던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 근접을 해가지고 비비고 있었다는 점. 거기다 오늘 재료가 있네. 2시 반에. 괜찮죠?
그래서 저는 항상 차트만으로도 매매를 할 때는 있는데 보통은 재료도 꼭 봅니다. 제가 그리고 재료 소멸 엄청 예민해하죠. 이런 재료 소멸 2시 반 발표하자마자 그때부터 꽂아버렸죠. 그래서 저는 재료 이런 거를 하도 맞아봐서 재료 까보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재료 까기 전에 저는 여기서는 돌파 매매를 하긴 했어요. 사실 재료가 좀 이 정도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사놨는데 손절 한 1%? 1%쯤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저는 수익은 냈고 여기서 한 3%인가 3.5%에서 분할 매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거는 파미셀은 그 관점으로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HLB로 갈게요. HLB도 저는 수급주는 한 2%에서 만족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자, HLB는 첫 번째로 최근에 만들었던 전고점 18,000원이죠. 18,000원에 일단 선을 그어놓고 자 12시 35분이었죠. 여기 이건 근데 올리자마자 쳤더라고요. 여기인데 이게 36분이에요. 이 봉이 36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간이 자 가격대를 보세요. 19,500원 뭐 11,000원 10만 말을 잘못했네. 109,500원 그러니까 11만원이라는 라운드 피해가 눈앞이에요. 11만원이라는 그 앞인데 프로그램을 볼게요. 12시 반 얘도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꾸준히 샀어요. 이거랑 이따 당일추이를 한번 볼까?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죠. 12시 35분에 80억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세가 얘네가 갑자기 한 번에 빠바박 산 게 아니라 아침부터 꾸준히 샀어요. 꾸준히. 그냥 진짜 아침부터 지금 보세요. 그냥 흐름이 계속 올라가죠. 계속. 그냥 갑자기 한 번에 팍팍 산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요. 이런 날은 원웨이 방향을 잡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꾸준히 살 거다.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막 50억, 막 40억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단타로 들어왔다 빠지는 물량일 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꾸준히 사는 거는 보통 원웨이 방향을 얘네들이 잡았을 때가 보통 이런 움직임이에요. 수급주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때 웨인이. 원웨이 방향을 잡고 천천히 중간중간 조금 팔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추세가 오르죠. 그래서 35분에 이 추세를 아침부터 프로그램 보고 이거 계속 들어와 있었네? 이거 오늘 아마케 재료가 있었는데 재료도 기억나고 재료에 대해서 자 라보세나리 이 HLB 그 아마케 관련 종목이 한 대여섯 개는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서 라보세나립은 옆에다가 HLB는 옆에다가 라보세나리 관련 아마케에서 한 18개인가 임상 그 발표할 거라고 따로 써놨어요. HLB 아마케를 써야 되나? 이거를 좀 찾아놓을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ACR 이번에 안 나오면은 여기다 라보세나리 임상 이상 결과에서 지금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대충 라보세나리 관련해서 한 12개? 12개 정도를 18개인가? 10몇 개예요. 15개 전후인데 그 정도로 많은 임상을 발표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있다. 이거 보면 나올라나? 29일부터 31일까지 발표되는 이 미국 임상 종약하에서 16건의 임상. 리보세나리 관련해서 16건의 임상 내용이 발표되는 가운데 다수의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14일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좀 더 공식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슈로 갖다 올랐을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여하튼 저 재료를 알고 있었고 개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물론 그게 확실히 이렇게 딱 튀어줄 줄은 몰랐지만 준비를 해두고 머릿속에 재료에 대해서 아마케 거기서 18개인가 뭐 발표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프로그램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1A 방향을 잡은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11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밑에서 웨인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거 이런 의미 있는 라운드 피규어 뚫으면은 슈팅 한번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결과적으로 수급 주다 보니까 막 엄청 크게는 안 나왔어요. 4%? 4% 뭐 한 4점 몇 프로까지는 나왔었네요. 저는 이거 2, 3%밖에 못 먹기, 2에서 3% 분할 매도 쳤어요. 고점에는 못 팔았고 11만원 뚫을 때부터 좀 팔았어요. 아우 코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킁킁거리네요, 코 막혀서. 아무튼 이 녀석 같은 경우엔 그래 놓고서 이게 슈팅이 나오니까 12시 48분 이거 프로그램 흔적을 볼게요. 흐름이 중요해요. 슈팅을 주면서 12시 48분까지 이렇게 사다가 100억을 뚫었죠. 100억을 뚫어놓고 여기서부터 주르륵 내려가죠. 시간을 보세요. 시간 어디까지 내려갔나. 그래서 1시 20분 정도까지가 팔았죠. 1시 20분 정도까지 해서 한 거의 5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1시 20분 자 보이세요? 여기가 1시 20분에서 30분이에요. 저점이. 거기서부터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50억 유지하더니 다시 사기 시작해요. 다시 사죠. 다시 사요. 그 1시 이 저점 부근에서부터 다시 사요. 이 마지막에 거는 MSCI 지수 편입인가? 오늘 뭐 변동성 있는 그날이어가지고 외국인이 크게 산 거라 의미는 없는데 계속 샀죠. 끝까지. 이게 여기서부터 올랐던 이유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수급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 제가 그 일지는 봤는데 역시나 여기서 매매를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저는 수급매매가 주축은 아니어서 여기서 매매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편입, 지수 편입이나 이슈 같은 걸로 매매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급매매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노텍은 조금 아쉬워요. 세노텍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세노텍 이거 오늘 단일가 들어가더라고요. 단일가. 그래서 단일가 들어가는 날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단일가 매매 지정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 글에서는 단일가, 오늘 세노텍 단일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영상 올릴 때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세노텍 단일가구나. 그리고 이거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번 지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올리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노란색 하나 해가지고 과열 적출되고서 초록색 두 번 뜨는 날에 이제 보통 단일가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주말 중에 시간 되면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설명드렸던 거, 이거 올렸던 게시판에 올렸던 글은 이래요. 그리고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맞았어요. 세노텍이 꺾이는데 한국내화가 튀길래 거래대금 좀 약한데 얘가 옛날에 끼가 있었거든요. 한국내화가 이때 끝내주게 올랐었어요. 그 히토류 대장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끝내주게 올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이 당시에 저한테는 수익을 좀 크게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매매를 했다가 바로 5%인가 전 VI에서 따라잡았어요. 이거 VI에서 따라잡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 맞고 손절 바로 때리고 6% 7%를 손절 쳤네. 많이 쳤다. 여기서 복수하려다 커트하고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익절하고 조금 남겨놨어요. 주말에 이제 미중 무역전쟁에서 제가 원래 재료 까보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들고 있는데 얘를 들고 갔더니 사료주가 올랐어요. 사료주가 한일사료부터 현대사료 뭐 이런 애들이 올랐어요. 좀 아쉽습니다. 사료주로 또 순환을 했는데 사료주에서 또 다른 걸로 또 순환할 수 있어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주는 지금 순환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남양 비비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얘는 수익을 크게는 못 냈습니다. 시가에 좀 잡아가지고 이거 뭐 요정도 먹고서 이 뒤에서는 그 재료 보고서 돌파 매매했다가 맞았어요. 여기서 저 오늘은 한
승률이 한 30% 나온 것 같아요. 돌파매 그 당일 단타에서는. 스윙 계좌에서 DPC에서부터 이미 좀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매매는 조금 저는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말아먹었고, 캔코아 얘는 스페이스X 발표가 성공적이면 또 한 상한가 한번 나오거나 뭐 그럴 거는 같은데, 저는 제로는 알고 있었는데 좀 모르겠어요. 우주선 띄우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꽤 높아요, 우주선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매매는 안 했고, 오늘 장이 솔직히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그 와중에 막판에 KNN이랑 홍정욱주들 저 이거 보고서 여기서 정치 테마주들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정치 테마는, 특히 홍정욱주는 내년 대선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성욱이 대선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선에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자녀분이 마약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지만, 대신에 그만큼 지금 야당에는 인재가 없어요. 야당이 진짜 인재가 초토화됐어요. 그래가지고 홍정욱을 지금 끌어올려고 하는데, 홍정욱 자녀분이 마약을 해서 사실 대선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정치 테마, 그만큼 야당이 지금 인물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정치 테마 좀 크게 끌어올렸더라고요. KNN이랑 투상한가 한 종목에서 2상한가 나올 정도면은 대금도 2천억 터졌죠. 그래서 이건 놓쳤고, 코트렐도 뭐 마지막에 히토리오 제로는 올라온, 얘는 좀 기괴하고, 얘는 아마존 재료.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일양약품은 사실 갭이 크게 뜨는 거 보고서 쟤는 이제 매매 못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좀 강하게, 이건 지운 거는 조금 그거였어요. 실책이었어요. 저는 이런 원래 돌파 자리, 항상 그 하는 자리 있죠. 아침에 고점 만들고 내려오다가 이거 돌파할 때 돌파 자리에서 좀 짧게 먹고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아예 관심 종목에 두지도 않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관심 종목에 둘 거는 다 두긴 해야 돼요. 오늘도 또 한번 느끼고 갑니다. 네, 뭐 제 실력이니까, 제가 실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 제가 아침 브리핑에서 그냥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괜히 막 갭 뜨고 그런 거 따라잡는 것보다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린 뉴딜 관련주들 차라리 눌림해서 그냥 매매하시는 게 6월달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진짜 좀 괜찮게 가졌고, 그 다음에 수소 한온 시스템은 얘는 사실 좀 수급주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수 편입이나 뭐 오늘 변동성 그것 때문에 오른 거고, 풍국주정이 다시 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차트가 이 자리 또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풍국주정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수소차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동화성은 변동성이 좀 들어가지고 얘가 시세를 줄 때는 크게 주는데, 저는 이런 걸 좀 못 버텨요. 이런 6% 막 갑자기 7, 8% 꽂는 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풍국주정을 수소에서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이제 좋다. 일단 실적 4년치 땡겨놨으니까 실적부터 먹고 들어가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서 얘네들 전체적으로 어제 외국인들 안 나간 것 같다. 외국인은 들어오고 기관은 별로 매도를 안 했죠. 오늘 보면은 또 비슷해요. 외국인이 조금 사고 기관 그냥 조금 팔고. 그래서 전기차 섹터는 아직은 봐야 돼요. 아직은 포기하기는 좀 일러요. 얘네들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자리가 또 괜찮은 자리예요. 보면은. 그 와중에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세 보이긴 하는데, 요런 곳에서 또 계속 가니까, 오늘 알테오젠 봤는데 진짜 알테오젠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 보면은 좀 기괴해요. 이슈가 날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세상 신경 안 쓰고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오늘 기간 종목이 들어온 게 있으면 사실 그 기간 단주 이런 것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외국인 프로그램을 설명드렸죠, 영상으로. 기간 단주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간이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지 기간이 좀 들어온 종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당일 주의 코스닥은 기간이 전멸이고, 코스피 쪽을 보면 좀 있을라나? 있을 것도 같고, 아니네, 다 마이너스네요. 아쉽습니다. 이거 기간은
좀 설명을 나중에라도 꼭 한번은 드릴게요. 기간이 어떤 식으로 갖다가 매수하나. 그거 보면은 그게 매수 포인트로는 못 삼는데 그냥 좀 심심풀이로 갖다 좀 괜찮기는 해요. 기간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다리는 자리에 슬슬 내려오는데 어떻게 가나 좀 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일 요 부분에서 사실 반등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진칼 어디 갔어? 한진칼 오늘 외국인이 결국 지수 그 편입에서 얘는 잘려가지고 탈출을 한 것 같은데, 이 종목 그 뭐야 지분 싸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타 법인이 또 샀어요. 100, 1000억, 10억, 100억 기타 법인이 샀어요. 기업 지배 구조. 한진칼은 한동안 단타 관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DP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릴 건데, 저는 이 종목 8천 수익 날렸지만 그래도 다시 밑에서 한 번씩 잡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거래소에서 분명히 45일 이내에 그 뭐라 해야 돼, 서류 면접 같은 개념을 분명히 인가를 할 건데, 길어야 한 1, 2주면 나올 것 같아요. 특별히 그 45일 다 채워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한 2주, 3주 차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고 하면은 이제 빅히트 측에서 증권신고서 제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권신고서도 당연히 기간이 오래 안 걸릴 거예요. 한 달? 진짜 길어야 2달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7월 중 안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나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조금은 원래 오늘 좀 정리는 했어야 됩니다.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오늘 아침부터 조금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이 고점을 넘어가면은 시장에 돈을 끌어오는 걸 보면은 좀 더 홀딩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래서 근데 아침부터 못 가는 거 보고서 좀 정리 많이 했고, 눈 다 날렸죠. 여하튼 이 종목은 저는 다시 매매할 생각입니다. 얘를 그냥 보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좀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만큼 어느 정도 큰 이슈고, 대신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이런 거 막 12,000원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 있던데 안 돼요. 손절을 해야 돼요. 특히 비중 내가 생각을 해서 뭐 한 30%만 물렸으면 상관없어요. 10,000원 내놓으면 여기서 다시 30% 잡고 여기서 또 30%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비중을 조절하셔야지, 욕심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비중 때렸는데 내려오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갔을 거예요. 제발 이거 탈출 가능성 있나요? 재료 언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했다. 차트 괜찮은 건가요? 물어보시겠죠? 근데 그런 기준을 좀 자신이 항상 잘 세워보세요. 이게 물리면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매매로 들어가는데,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괜히 손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 소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좀 잘 해보세요. 제가 오늘 왜 브리핑에서도 아침부터 조금 일단 정리하면서 접근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일정이 좀 멀다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일정이 이러면 조금 멀어진다, 일정이.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좀 정리를 하되, 혹시라도 끼가 있으니까 얘가 그 끼 때문에 정고점 막 넘어가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볼 것 같다. 근데 아침부터 그냥 힘 빠지는 게 보였죠. 특히 이런 거 대응할 때 편한 게, 아침에 갭이 떴잖아요. 이거 저점 깰 때 일단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점 깰 때 아침에 만들어준 갭 뜨고서 저점 만들고서 반등이 줬는데, 이 저점을 위협하거나 깰 때는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게 보통 매매에는 괜찮습니다. 보통 좋아요. 이런 거 보세요. 들고 가긴 좀 그래요, 이런 거는. 여하튼 DPC는 저는 어차피 다시 볼 거고, 오늘 매매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막 설명드릴 건 없네요. 파미셀이랑 HLB만 제가 그 설명드렸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료랑 차트, 그리고서 프로그램 이런 걸로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좀 편히 보내시고,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뭐 직장인분들은 팀뷰어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어차피 그 전날 종목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전날에 하나가 어제 날짜로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기억을 해둡니다. 이거 내일 크게 상승하거나 거래량 터지면 단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둬요. 아니면 이제 원격 프로그램 있죠, 팀뷰어 같은 거, 그런 걸로 갖다가 조금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서는 뭐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 오늘 그게 들어왔네요. 그 뭐야, 다 외국인들이 막판에 강하게 들어왔네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보나마나 뭐 이제 그 지수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MSCI 편입 뭐 이런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단기 자금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이오랜드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여튼 이거는 추적을 해봐야 되고,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DPC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스케줄을 좀 짜고서 내가 너무 크게 들어왔는데 여기 좀 물렸다, 이게 요 부근에서 놀다가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10,000원 주변에서. 하지만 지수 미중무역전쟁 지금 변수가 있죠. 지금 점점 심화되죠. 그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은 9,000원 혹은 진짜 최악에는 8,0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신용 써서 8,000원 가면은 반대매매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풀베팅이면은 반대매매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거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서 물렸어도 뭐 일단 반 덜고서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그걸로 갖다 만족하고, 아니면은 일단 반을 덜고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굴려야 돼요. 한 종목에 몰빵 비중 진짜 중요해요. 진짜 한 종목에 제발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그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몰빵을 하는 건데, 초보분들이 몰빵을 할 때는 확신은 없는데 그냥 갈 것 같은 느낌, 크게 돈을 단기간에 빠르게 돈 벌려고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몰빵하고 손절은 못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꼭 한번 주말에 내가 물려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있다, 주말에 어디 안 가시거나 하면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고, 스스로 고찰을 해보면서, 이게 이 인간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구나, 비중에 대해서. 내가 욕심은 분명히, 인간이니까 욕심은 이해해요. 내가 여기다 몰빵해서 바로 가면 좋으니까. 근데 계좌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몰빵 안하고 한 종목의 비중 한 20% 30%까지만 나눠가지고 한 3-4종목 들어가는 분들이 지나고 보면은 계좌는 그분들이 더 좋아요. 비중 베팅은 실력이 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중 베팅은 실력이 되고 내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저도 DPC 이거 5억 받고서 8,000 욕심부리다가 8,000 날렸잖아요. 8,000 몇 배까지 수익이 찍혔는데 못 먹었어요. 그게 이유가 그겁니다. 욕심이에요. 저도 욕심을 부려요, 결국. 왜? 인간이니까. 제가 그래도 뭐 이제 매매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와중에 욕심을 부렸어요. 부려가지고, 부리니까 시장에서 바로 어디서 욕심을 부려하고 8,000 그대로 뺏어갔어요. 건지니까 390? 뭐 좀 허무하긴 한데, 저도 그만큼 이 종목에 기대는 많고, 그리고 또 이 종목 근데 제가 분할매도 못한 거는 제 실수예요. 제 실수. 제 욕심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 종목 다시 노릴 거고, 하여튼 진짜 스스로 내가 욕심이 실력 대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욕심이 내가 과하다 싶으면은 고쳐야죠. 고칠 점을 내가 스스로 성찰을 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칠 점이 있고 인지하는 것까지 인지하고서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고쳐야지 사람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고쳐 나가야 돼요.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틀린 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연히 문제가 있다, 그럼 고쳐버릇해야 돼요. 아무튼 영상 또 뒤에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